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생성형 AI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가며 기계가 어떻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을 넘어 언어로 이동합니다. 기계가 시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된 이유는 이미지를 단순히 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윤곽은 형태가 되고 형태는 사물이 되며 사물은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든 것이 바로 컨볼루션 신경망 CNN이었습니다. CNN은 이미지를 한 번에 보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부분별로 스캔합니다. 마치 인간의 시각처럼 말이죠. 그 결과 기계는 얼굴을 인식하고 동물을 구분하며 교통 표지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순간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AI가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인식은 단순한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스케일의 데이터가 현실과 만난 순간이었죠. 알렉스넷 같은 모델은 수백만 장의 라벨링된 이미지를 GPU의 힘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실험은 두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신경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다. 둘째, 데이터와 연산 능력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 연료다. AI에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경험, 즉 빅데이터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계가 보기 시작하자 곧바로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기계가 볼 수 있다면 읽을 수도 있을까? CNN은 세상을 국소적으로 봅니다. 작은 영역을 하나씩 스캔합니다.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는 완벽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픽셀 대신 단어가 입력이 되었고 색과 윤곽 대신 토큰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계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어가 다른 단어 옆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2017년 구글의 연구원들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문장의 마지막 단어는 몇 문단 앞에서 나온 단어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문제를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셀프 어텐션은 기계에게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문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Deposit a check at the bank. 먼저 이 문장은 토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나뉩니다. 여기서 뱅크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뱅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둑일까요? 아니면 은행일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은행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어 하나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포짓, 체크 이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 뱅크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언어 모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각 단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지금 어떤 단어들에 주목해야 할까? 이때 뱅크는 어나 더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파짓과 체크에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한 단어가 문장 안에 다른 단어들을 바라보며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언어 모델은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는 마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가 모여 만들어진 구조,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어들은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각 토큰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문처럼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벡터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비교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영상은 단어가 어떻게 벡터로 변환되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 벡터들을 사용해 지금 이 순간 어떤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바탕으로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가 봅시다. Deposit a check at the.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올까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모델은 이미 수백만 개의 비슷한 문장 패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bank, ATM, address, post 같은 단어들이 후보로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모델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단어를 고를 뿐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면 트랜스포머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GPT-2 언어 모델, 즉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브라우저 안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입력하고 Generate를 누르면 단어들 사이에 색색의 선이 나타납니다. 이 선들은 모델이 어떤 단어에 얼마나 주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다음 단어로 뱅크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AI는 단순히 다음 단어 하나만 예측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고려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이번에는 GPT-3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며 이 과정을 반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언어는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예측의 연속으로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키텍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여러 힘이 동시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알렉스넬은 빅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충분하면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모델은 이 아이디어를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큰 모델, 더 많은 층, 수십억 그리고 수조 개의 단어. 여기에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대한 규모 그 자체가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똑똑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더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초기의 AI는 정교하게 라벨링된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라벨링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데이터가 스스로를 가르치게 했죠. AI는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기사, 웹페이지, 그리고 어수선하고 불완전한 진짜 인간의 언어를요. 기계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흡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AI는 교사도 없고 주석도 없고 그저 예측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인터넷 규모의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산 능력입니다. GPU 그리고 가속기들, 몇 달에 걸친 학습, 상상하기 힘든 전력 소모, AI가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AI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대규모 예측은 결국 창조가 됩니다. 이것이 생성형 AI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언어에서는 문장의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합니다. 데이터와 문맥, 그리고 용량이 충분해지면 그 예측은 더 이상 기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진 것처럼, 창의적인 것처럼,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이제 번역하고 요약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에세이를 쓰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생성형 AI 그 자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 환상이 현실과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창의적으로 느껴지는지, 왜 때로는 환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지,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진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